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정진상의 네 번째 공판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집중 진술했습니다. 자, 정진상은 이재명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놀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어쩌면 이런 범죄 의혹 등을 대비해서 정진상이 이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정진상이 한 행위들은 이재명 시장과 동급일까요? 실제로 정진상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격, 나를 감히 건드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동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시절 정치자금 10억 원을 모으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재명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서히 이재명을 말려 죽이겠다. 자,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은 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재판은 지금 2개입니다. 피고 이재명은 2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측근들의 재판, 정진상, 김용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충격적인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유동규 씨는 이 정진상 재판에서 자신도 피고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정진상이라면 준 사람은 유동규 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재명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부장이 법정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진상 씨가 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갈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역시 과거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동규는 정진상이 이재명과 자신을 동격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동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조병구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진상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진상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동규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뇌물 2억 4천만 원을 수수하고 2021년 9월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 정진상 씨가 도지사 사무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갈 정도로 두 사람이 친하냐는 검사 질문에 정진상 씨가 이재명과는 언제든 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갈 정도의 사이는 돼야 한다. 빨리 너도 그렇게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와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제가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부임 초에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데 저녁에 시간 되느냐, 술 한잔 할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직원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그럼 약속 가야지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정진상에게 했더니 정진상 씨가 무조건 직원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가야지, 그랬다면 얼마나 가까워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그런 말 아무한테나 안 한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서 검사는 유동규에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캠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근무한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데려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저것은 나에게 진상이를 데려간 것과 같아 하고 말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박원순이 포기했지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또 검사가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진상 씨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자 정진상이 왜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와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인가? 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묻자 항상 동격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진상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재판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당시 측근으로 꼽힌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 정진상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동규는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동규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종업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얘기가 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실질적 비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이 쓰이곤 했다고 용처를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도 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습니다. 자, 정진상이 대선 관련해서 호남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그 무렵 남욱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동규는 또 정진상 씨는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정진상의 재판에서 이재명이 마치 피고인이 된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